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지난 주말 서울에 새로운 교통수단이 하나 생겼죠. 기대 반 우려 반 속에 바로 경전철이 첫 선을 보인 겁니다. 오늘 뉴스라이브에서는 첫 출근길을 맞이했던 우이신설 경전철의 모습을 라이브로 연결해 봅니다. 시간을 거꾸로 거스른 듯한 한낮 더위는 오늘도 계속되겠습니다. 9월 4일 박용의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우이신설 경전철이 지난 주말 개통했습니다. 주말과 첫 출근길에 많은 승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전철 파산 이후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의정부 시와 사업시 행자가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시 초등학교 야구부의 가을잔치인 빌라이브 초등학교 야구대회가 오늘 개막해 보름간의 일정에 들어갑니다. 커지는 시장 환경 변화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했던 포천 가구단지가 생산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재도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첫 경전철이 지난 주말 첫 선을 보였습니다. 서울 지하철 노선도에 새롭게 연두빛 노선이 추가됐는데 그동안 만성 교통체증에 시달리던 서울 동북부 지역에 숨통이 트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이신설 경전철 개통식 모습 먼저 전해드립니다. 지난 토요일 오전 5시 30분 서울의 첫 경전철이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8년간의 공사 기간을 끝으로 우이신설 경전철이 일반의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개통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강북구와 성북구 등에서 자치단체장과 주민들이 참석해 첫 경전철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강북구 우이동을 출발해 삼양동과 정릉, 도남동을 거쳐 신설동까지 11.4km 길이의 우이신설 경전철은 우리나라 최초로 전 구간 지하에 건설됐습니다. 요금은 성인 기준 1,250원, 기존 지하철과 동일합니다.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이 가능하고 우이동에서 신설동까지 출퇴근 시간 기준 30분가량이 단축될 전망입니다. 전 구간 무인으로 운행되지만 운행 초기에는 안전 인력들이 추가로 투입됩니다. 16대가 평일 기준 출퇴근 시간에는 3분 간격으로 그 외 시간대는 4분에서 12분 간격으로 하루 516회 운행됩니다. 빌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우이신설 경전철 개통식 모습 보셨습니다. 지난 주말 개통한 우이신설 경전철은 주말 동안 승객들, 그중에서도 이 등산객들도 많이 붐볐다고 합니다.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아마도 등산객보다는 출근하는 직장인들과 학생들이 많지 않았을까 싶은데 과연 우이신설선의 첫 출근길 모습은 어땠을까요? 현장에 지금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 봅니다. 진기훈 기자. 네, 저는 지금 우이신설 경전철 정릉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진 기자가 오늘 출근 시간에 맞춰서 그곳에서 이 취재를 진행했었죠. 이용객들이 많았는지가 가장 궁금한데 어땠습니까? 네, 지금 말하는 순간 열차가 들어왔는데요. 네. 지금 시간이 11시를 살짝 넘어선 시간입니다. 예. 출근 시간은 조금 비껴간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 시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이용객들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열차에 탑승해서 자세한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시간은 11시를 넘어서고 있는 시간이지만 저희는 8시부터 나와서 이 우이신설 경전철을 타고 처음으로 출근 또는 등교를 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만나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 화면처럼 이 굉장히 많은 시민분들이 이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으실 텐데요. 사실 저희는 이 열차도 2량밖에 되지 않고 또 이 열차 2량 사이즈에 맞춰서 승강장도 굉장히 좀 작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몰리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했었는데요.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열차 배차 간격도 3분 정도로 굉장히 짧고요. 또 이 열차에 내려서 바로 출구다 또는 환승 통로로 이어지는 이 동선이 상당히 짧아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지 않고 바로바로 이렇게 열차를 갈아타거나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이 11시경인데 어떻습니까? 좀 생각보다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이용객들 반응을 좀 들어봤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8시부터 현장 연결을 진행하기 전까지 여러 이용객분들의 반응을 좀 들어봤는데요. 예. 대부분 열차 내는 상당히 쾌적해서 마음에 들었다라는 분들이 많았고요. 또 출퇴근 시간대도 사람이 복잡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열차도 새 열차인데다가 무인으로 이용해서 앞뒤에 조금 예. 창문을 이렇게 좀 개방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좀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환승 게이트라든지 이 나갈 수 있는 통로나 또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 굉장히 좀 편의 시설들이 잘 되어 있고 동선도 효율적으로 짜져 있어서 네. 상당히 이용하기가 편리했다는 시민분들이 많았습니다.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순간 이 다음 역인 성신여대 입구역에 도착을 했는데요. 네. 이 승강장에 내려서 좀 다음 얘기, 자세한 얘기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내려보겠습니다. 예. 지금 진기훈 기자가 내리는 그곳 성신여대 입구역이 대표적인 그 환승역 아닙니까? 또 시민들이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환승이 편하다고 지금 진기훈 기자 얘기를 해줬는데 어떻습니까? 그 환승 게이트 이용해 보니까 어떤 점이 좋은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우선 제가 직접 이 환승 게이트를 조금 걸어가 보면서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이신설 경전철에는요, 이 성신여대 입구역을 포함해서 신설동역과 보문역 이 세 개 역이 환승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호선 환승이 가능한 성신여대 입구역인데요. 지금 이렇게 가보시면 지금 바로 이 역에서 내리자마자 이렇게 통로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이 통로를 조금만 지나가 보시면요. 예. 저렇게 환승 게이트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 예. 굉장히 이용 동선이 짧은데요. 그러네요. 이 환승 게이트를 넘어가면 엘리베이터가 바로 나오는데 이 네. 엘리베이터를 내리면 바로 또 4호선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이 승강장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굉장히 노선이 짧다고 볼 수 있죠. 예. 이 성신여대 입구역을 예시로 보여드렸지만 보문역과 신설동역도 마찬가지로 이 굉장히 환승까지 구간의 거리가 짧아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는 시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예. 자, 그렇군요. 이렇게 일반 전철과 똑같이 연계가 되는 반면에 일반 전철과 차별점을 둔 점도 있다는데 어떤 점이죠? 네, 일반 전철과 차이를 담았다면 바로 그것은 이 우이신설 경전철이 문화를 담았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 좀 와닿지 않으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 우이신설 경전철에는 전 역사와 또 전체 열차에 일절 상업 광고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 공간에는 대신에 문화 공간이 자리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젊은 작가들의 작품이 그 열차 안에 매핑이 되어 있어서 이 열차 안에서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이 달리는 미술관도 마련이 돼 있고 또 이 신설동역과 성신여대 입구역을 비롯한 6개의 역에는요 아트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빈 벽면이나 또 계단 등의 이용 통로 빈 공간에 예. 이제 유명 작가들의 작품들이 또 전시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치 갤러리를 이용하는 것처럼 이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우이신설 경전철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지금까지 우이신설 경전철의 성신여대 입구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진기훈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 서울 첫 경전철의 기대 심리가 반영된 건지는 몰라도 첫 스타트는 순조로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른 경전철들의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도 지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이신설 경전철 첫 출근길 모습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엔 의정부 경전철 상황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우이신설 경전철 막바지 공사가 한창일 때 의정부 경전철은 결국 파산을 맞았죠. 그 여파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투자금 지급을 놓고 의정부시와 사업 시행자가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법원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천 기자. 네, 저는 의정부 경전철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파산한 의정부 경전철의 해지금 지급을 놓고 의정부시와 사업자 간의 치열한 공방을 펼쳐왔었죠. 그런데 최근 경전철 사업자가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의정부 경전철 사업자는 지난달 22일 법원에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 지난달 14일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의정부시가 이를 거부하자 재판부의 판단에 맡긴 건데요. 경전철 측은 당초 실시 협약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뺀 투자금 2,148억 원을 사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 사업자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된 게 아니라 파산 선고에 따른 해지인 만큼 투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 투자금 지급은 법정 다툼으로 판가름 나야 하는 상황인데 그동안의 진행 과정 간략히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의정부 경전철은 올해 5월 누적된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개통 4년 6개월 만에 파산을 했는데요. 네. 법원은 후속 절차로 지난 6월 말 의정부시에 경전철 협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행자는 투자한 3,800억 가운데 감가상각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시에 청구했습니다. 경전철 사업에 손을 뗄 테니 초기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건데요. 네. 그러나 시는 해지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시행자가 스스로 사업을 포기해 일방적으로 협약을 파기한 만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예. 자, 이제는 이 재판부의 몫이 됐습니다. 의정부시는 지금 어떤 대응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네, 의정부시는 투자금 지급은 실시 협약에 따라 주무관청이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며 파산법에 따른 해지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종전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예. 사업자의 일방적인 협약 파기로 재정상 손해가 발생하고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무분별하게 파산 신청을 하는 등 다른 민간 투자 사업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에 따른 의정부시의 재정 부담을 손해배상 청구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계획입니다. 예. 그런데 의정부 경전철과 같은 국내 민간 투자 사업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번 소송 결과가 이 적자로 어려움을 겪는 민간 투자 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국내에는 2015년 말 기준으로 668개의 사업이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되거나 운영되고 있는데요. 네. 이번 소송은 정부가 1995년 민간 투자 사업을 시작한 이래 투자금 반환 소송이 제기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예. 그만큼 적자에 허덕이는 상당수 민간 투자 사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분당선 사업자 역시 지난 2011년 10월 개통 이후 4천억 원에 가까운 누적 적자에 시달리고 있어 의정부시 소송 결과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구 소송과 같은 재판은 통상 1년 정도 소요되는데요. 하지만 거액의 해지금이 걸린 만큼 법정 다툼이 계속될 경우 대법원의 판결까지는 3년가량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의정부 경전철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병천 기자 수고했습니다. 파산한 의정부 경전철의 투자금 지급 여부는 결국 법원의 몫이 됐습니다. 비슷한 사례의 민간 투자 사업이 많은 상황인데 앞으로 재판의 진행 과정과 결과를 취재를 통해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 연결해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야구 꿈나무들의 대잔치인 딜라이브 케이블 TV기 초등학교 야구대회. 오늘 개막식까지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뉴스라이브에서는 개막부터 대회가 끝날 때까지 전 경기 소식은 물론 대회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가을 야구의 상징이 되고 있는 딜라이브 야구대회에 대해 박선화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요소년 야구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된 딜라이브 케이블 TV기 야구대회. 정착기를 거쳐 현재는 이 대회 출신 선수가 프로구단에 입단할 만큼 역사와 전통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딜라이브 케이블 TV기 야구대회가 서울시 야구 소프트볼 협회 공동 주최로 오는 4일 개막합니다. 딜라이브 기와 같은 대회는 정말 평생 추억에 남을 대회가 되죠. 자기가 야구 선수로서 커가는 첫 발을 내딛는 대회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야구 선수든지 굉장히 남다른 추억과 기억을 안겨줄 겁니다. 네. 이번 대회는 23개 팀이 출전해 4개 조로 나눠 16일까지 예선전을 치릅니다. 한 조당 상위 3개 팀, 모두 12개 팀이 결승 토너먼트에 진출합니다. 서울시 야구협회 규정에 따라 경기가 진행되며 선수 보호 차원에서 투구 이닝은 3회로 제한됩니다. 규정 이닝인 6회까지 승부를 내지 못할 경우 리그전에서는 무승부로 처리되지만 결승 토너먼트에서 승부치기가 진행됩니다. 대망의 결승전은 오는 20일 오후 2시 구위 야구장에서 열립니다.
한편 4일에 열리는 이수초와 중대초의 경기는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채널 1번과 MBC 스포츠 2 채널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딜라이브 케이블 TV기 초등학교 야구 대회가 이제 개막식까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로 14번째 맞은 이번 대회에는 어느 학교 어느 선수가 녹색 그라운드 위를 뜨겁게 달굴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호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대회 우승기는 어느 팀에게 돌아갈까요? 지난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강남초등학교가 대회 2연패를 자신하고 있는 가운데 전통의 강호 가동초등학교의 전력 또한 막강하다는 평가입니다. 계속해서 이재용 기자입니다. 지난 대회 결승전에서 효재초등학교를 8대 6으로 누르고 대회 출전 사상 처음으로 우승 깃발을 흔든 강남초등학교. 그 여세를 이번 대회에도 이어간다는 각오입니다. 강남초가 대회 2연패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투수들의 줄 부상 탓에 마운드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탄탄한 수비력과 타자들의 응집력으로 극복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다른 건 다 뭐 디펜스나 뭐 이렇게 공격력은 좋은데 약간 투수력이 좀 떨어져요. 강남초의 2연패를 저지할 팀으로는 가동초등학교가 첫 손에 꼽힙니다. 가동초는 올 상반기 열린 서울 지역 대회에서 우승 2차례, 준우승 1차례를 차지하는 등 탄탄한 전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투수진을 앞세워 지난 4회 대회와 5회, 8회 대회에 이어 4번째 우승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올해 소체 우승하고 두산 베어스기 우승하고 LG기 준우승하고 그래서요. 제일 낫다고 보는 편이죠. 두 학교 외에도 초등학교 야구 전통의 강호인 갈산초와 중대초, 학동초와 방배초 등도 이번 대회 우승권에 근접한 팀으로 평가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차량 한 대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금요일 밤 10시쯤 마포구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방향에서 주행 중이던 차가 정차해 있던 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한 대가 불에 타고 정차 차량 탑승자 정모 씨가 목에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난 금요일 마포구 성산동에서 주행 중이던 마을버스에 화재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지만 버스 계기판이 불에 타 6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운전석 계기판에서 전기 합선으로 불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창고에서 불이 나 4억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고 의류를 보관하던 창고 2개 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5시쯤 경기도 동두천시 소요산 정산에서 등산객이 산을 내려오다 바위에서 미끄러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등산객이 좌측 허벅지에 열상을 입었습니다. 구조대는 응급처치 후 인근 병원으로 헬기 이송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포천시는 전국 최대 규모의 가구 생산지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영세하다 보니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고전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포천 가구인들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고양시에서 최근에 열린 가구 박람회가 그 시작점입니다. 유승환 기자입니다. 400여 개 가구 관련 업체가 해외 시장을 겨냥해 참여한 국내 최대 규모의 가구 박람회장입니다. 전시장 한켠에 마련된 포천관에선 생활형 가구가 종류별로 진열되어 있습니다. 다른 매장들과의 차이점은 가구를 만든 업체가 직접 판매에 나섰다는 겁니다. 거품을 뺀 직거래 방식이라 가격 경쟁력 면에서 유리합니다. 대부분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대기업에 제품을 공급해온 실력 업체들입니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 개척에 나선 것도 눈길을 끕니다. 좀 더 좋은 침대를 저희 브랜드로 소비자들한테 직접 다가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항상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왔고요. 고양시에서 열린 가구 박람회에 포천 가구산업협동조합이 참여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대기업 하청업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생활형 가구의 60%는 포천산입니다. 우리 조합이 중심이 돼서 전체적으로 많은 품목, 좋은 제품 이걸 이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래서 소비자들은 계속 포천으로 오시면은 1박 365일 좋은 제품을 이렇게 구매할 수 있도록. 다음 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국비지원 1호 사업인 가구 전시장과 물류센터도 포천 용정산업단지에 등장합니다. 물류비와 원자재 구입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1년 내내 가구 박람회를 열 수 있어 국내 가구 산업의 메카로 성장하기 위한 동력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가구들을 만들어서 일단 전시를 좀 넓게 준비하고 또 여러 업체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끔 부분 자리들을 확보해서 좋은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런 센터를 통해서 조속히 물류가 바깥으로 직배송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생산력과 기술력을 갖췄지만 시장 환경 변화와 구조적 한계 때문에 변방에 머물러 있던 포천시의 가구 산업. 국내와 해외 시장을 공략할 야심찬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유승환입니다. 설립자의 사망으로 폐원 논란을 빚고 있는 노원구 상계동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이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매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유치원 폐원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 중입니다. 학부모들은 최근 소문으로 떠도는 공립형 전환에 대해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최근 조희연 교육감과 학부모들 간 면담을 진행했지만 서로의 입장 차가 여전히 크다고 밝혔습니다. (2년) 전 딜라이브 야구대회 이수초등학교와 역삼초등학교의 결승전. 결국 역전을 허용했던 투수는 덕아웃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야구 경기에서 눈물을 보이는 선수가 얼마나 있을까요? 야구에 대한 순수함과 때묻지 않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선수들이 다시 그라운드에 오릅니다. 그때의 눈물은 땀방울로 변했고 이 마운드에서 모두 흘릴 각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순수함과 야구에 대한 열정, 오늘부터 저희 딜라이브와 함께 하시죠. 박용의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